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사항을 좀 요약해 볼게요.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20에서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향후 10년에서 20년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한계를 가질 수 있겠죠. 제 경험이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혹시 보시고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특히 이공계 건설 분야니까 이공계 그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도 좀 나눠 줄 수 있게끔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건설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쫙 보고 계시다가 저거다. 내가 저것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집어내셔 가지고 그 전문성을 좀 키우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이제 전 과정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획 단계, 그 기획 자체가 전문성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전문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전문성인데 그 환경이죠. 환경. 요즘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환경영향 평가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들, 환경의 전문성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기획 단계, 이반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사비, 재원, 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예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 돈을 꾸어와야 된다,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에 대한 전문성, 금융을 어레인지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개인의 역량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금융을 어레인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하나의 커다란 전문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획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설계,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전문성, 이건데 설계에 대한 전문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설계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어요. 제패한다기보다는 그 글로벌 건설 시장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계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설계, 이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런 설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원천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은 이미 선진 업체에 의해서 전부 다 장악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분야 이쪽 시공 관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이 해외 나가서 가장 실패하고 있는 것, 대부분 우리 업체들은 다 시공 분야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깨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공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건설 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무엇이냐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전문성입니다. 계약. 거의 빵점입니다. 빵점. 모든 요소 전문성들이 전부 다 계약으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를 해요. 아니면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약 전문성은 시공 분야의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전문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계약 관리에 대한 전문성, 계약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클레임 분쟁 해결의 전문성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리 전문성도 나누면 상당히 세분화해서 나눠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그 건설 사업에 있어서 핵심인데 품질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이거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품질 전문성을 가지려 그러면 사실은 그 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코드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코드가 뭐냐면 스탠다드죠. 한국에서는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가 통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건설 시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해외 건설 시장을. 그러면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코리안 스탠다드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제 건설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를 내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 세이프티 말로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 업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하나 떨어져 죽어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예 그냥 뭐 보상해 주면 되지. 이러한 사고 방식 가지고는 글로벌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전문성 이것도 시급히 확보해야 되고 이건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관리, 스케줄 매니지먼트 또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전부 형식이에요. 형식. 이 공정관리가 계약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공정관리의 전문성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전문성은 틀린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이고요. 실제적으로 공정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의 순서, 팀워크, 생산성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베테랑들이 할 수 있는 로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공정관리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공관리에서 계약 전문성, 그다음 품질 전문성, 그다음 안전 전문성, 그다음 공정관리 전문성. 요것들은 전부 다 개인기가 필요해요. 개인 전문성. 조직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전문성인데 개인의 전문성이기도 하지만 개인 혼자서 풀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프로큐어먼트, 구매 이런 쪽. 이런 쪽은 이제 구매 전문가들 다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구매 전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성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청년이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건설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문성,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들을 뭐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실전, 전쟁터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문성 예를 들면 뭐 10년 정도 했다 아직도 좀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20년, 25년 해야 좀 써먹을 수 있네. 이게 건설산업의 특성이에요. 이게 경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하시고 단박에 내가 전문가가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더, 또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 한국말 안 돼요. 그죠? 예. 한국말 안 되니까 여러분 적어도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팁을 드리면 영어는 생활영어 필요 없어요. 생활영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전문 분야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면 계약 전문 분야. 이렇게 계약 조건이죠. 계약 조건 갖다 놓고 그럼 몇 페이지 안 돼요. 표준계약서 갖다 놔봐야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딸딸딸딸 외우세요. 뭐 외우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 계약 언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 영어를 못해도 코미디 이런 못 알아듣고 뭐 BBC의 뉴스 못 알아들어도 저도 계약 얘기할 때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급해졌는데요. 그래도 빼먹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또 댓글에 요청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